작전 리포트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만에 이렇게 웃으면서 네.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분위기 좀 괜찮은데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즐겨도 될까요? 지난 6월 말 저점에서는 네. 제가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코스닥 800포인트는 보고서 맞아요. 거기에서 포기하셔라. 포기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근본 이제 하락이죠. 1월, 6월, 9월 이렇게 하락을 맞았습니다. 하락을 맞고 나서 2, 3개월 동안 평균치의 상승률을 보니까 한 10% 내외는 그래도 반등의 기회를 주더라. 그러니까 지금 9월의 하락 이후에서도 포기하고 싶으시더라도 반등 750포인트까지는 보고서 그리고 나서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려왔고 맞아요. 거기에 대한 뷰는 동일하게 지금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공개방송 월수금요일 이 방송 이후에 할 때마다 안내를 드려왔고 CPI에 대한 이야기, 다음 달 CPI는 그럼 어떨까? 이 이야기 오늘 공개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공개방송을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참여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면 다시 보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저는 750포인트까지는 750. 시장에 등락이 있더라도 좀 예. 보실 수 있다.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연준 위원들의 강경한 발언들이 시장에 충격을 덜 줄 것이고 중간 선거와 FOMC 회의를 거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 이후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더라. 그러면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이제는 11월 중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번에도 목표는 750포인트 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막 급락해서 어떡해요 질문 드렸을 때 700까지는 봅시다. 좀 인내합시다. 800. 그래서 800, 네. 800. 무슨 800이지? 속으로 저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또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여전히 단기 반등 가능성 네. 뷰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종목 AS를 좀 해볼까요? 현대 오토에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차례 예. 박스권 하단에서 1번 매수와 수익 실현했고요. 예. 두 번째 우리는 박스권 하단과 추세 하단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봉상 봉 개수가 적어도 3개, 4개 정도 상승했을 때 보고서 내가 여기서 더 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인가? 지금 봉이 한 3개 정도 나왔습니다. 하단에서부터 예, 3개 이게 정도 주봉인가요? 나왔고 그렇습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보시고 욕심을 내자면 14만 원까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제는 전 차종에 앞으로 OTA,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무선 통신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진행하겠다. 방향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독일 3사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방식으로 구독 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뒷바퀴 조향이 가능하게끔 자동차는 다 만들어 놨는데 당신이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결제를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무선으로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자동차에도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회사가 어디냐? 현대 오토에버다.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서 상단이 14만 원권으로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면 현대 오토에버는 저가에 잡아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14만 원 언저리 가장 가까울 때까지는 추세를 조금 더 살려갈 수 있으니까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AS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MC넥스나 동성화인텍이나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재무적 모멘텀, 매출액과 이익이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기업들 안내드렸으니까요. 그러한 기업들도 저가에는 따박따박 모아가는 전략까지도 오늘 예. AS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라라라님께서 현대 오토에버는 전형적인 박스권 차트인데 내부 이회 관계자들이 주가를 관리하는 차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인 거예요? 주가를 내부에서 관리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노코멘트였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였고요. 오늘의 작전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찐 수혜주. 전력 관련 기업일 테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안보 자립에 대한 중요성 부각이 되고 글로벌 전력망, 변압기 케이블 등의 투자 가속화. 뭐가 될까요? 우리는 전선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최상단에 있는 지주 회사를 작전 리포트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요? 알파벳으로 두 글자. LS. 그렇습니다. LS인가요? LS 일렉트로닉. LX 일렉트로닉. 네. 일렉트릭. 네. 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려왔습니다. 다시 추세 하단으로 언제 올까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요. 예.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하면 그 발전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고 변전소에서 송전하고 송전해서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변압기를 거치겠죠. 그럼 변전 그리고 배전 그게 수요 측으로 공장이나 가정으로 이렇게 배전해주는 우리 집으로 쫙.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송전, 배전, 시스템 그리고 전선, 변압기, 차단기, 전력 관련된 시스템들을 제조하는 회사, 공급하는 회사의 매출 비중이 이 전력 관련된 기기 예, 쪽으로 예. 한 75%. 그러니까 요거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용을 하고요. 75%의 예. 매출 비중이 전력 관련된 기기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그리고 나서는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그린카의 전장 부품, 전기자동차의 전장 부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하면 전력을 계량기에서 네. 디지털화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예전에 보면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네. 적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가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가정에서 소모되는 네. 전력, 가스, 뭐 난방수까지도 다 디지털화해서 측정이 가능한데 오. 그러한 쪽의 기술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전력하면 철도, 네. 전철 거기에도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들에서도 이제 전력 시스템 한 20% 내외, 15%에서 20% 내외의 네.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전기 들어가는 데는 다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됐든 뭐 스마트 그리드가 그렇습니다. 됐든. 예.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인데요. 태양광 발전이 대규모로 있는 곳도 있지만 이제는 옥상에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산에도 있고요. 밭에도 있고요. 여러 곳에 이제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 측과 가까운 곳에 태양광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굵직굵직한 발전소 중심으로 배전, 반전, 송전의 시스템이 아니라 수요 측과 가까운 태양광 발전 ESS를 내 가까운 데 두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기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글로벌 송배전망 투자 추이. 요거는 송배전망을 어디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전력 쪽으로 얼마나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가. 전력 규모라고 인프라 투자라고 한다면 변압기, 그다음에 배전 시스템, 송전 시스템, 그리고 케이블까지도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2020년도에는 2,350억 US 달러 예. 기준이었는데 2050년도에는 6,560억 달러까지도 360억까지도 올라갑니다. 2.5배 이상의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 글로벌 시장이 에너지 자립, 그리고 에너지 자원, 무기화, 독립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수송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분산시킬 수 있는 혈관 같은 역할을 결국엔 LS 일렉트릭이 만들어내고 있고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기존에 깔려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또 있어요. 뭐 노후화돼서 노후화가 교체인가요? 있고요. 그다음 디지털화되는 수요가 있을 아.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발전소 중심에서 전기를 뿌렸었는데 이제는 옆에다 ESS를 두고서 공급을 받거나 그리고 네. 각 집의 태양열 발전소에서 특히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입지가 선정되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가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 나오고 있는 수요가 높을 거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 건설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곳에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포텐셜이 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시장의 핫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네옴시티. 네. 거기에도 또 엮여 있긴 하군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인데 예.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도 21년도 대비 올라가고요. 23년도도 22년도 대비 올라가고 24년도도 23년도 대비 올라간다. 그런데 올라가는 규모가 두 자릿수로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피크를 찍고 우하향하는 종목들의 주가는 선반영에서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부터 볼 종목들은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가장 큰 재무적 모멘텀을 체크할 때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단 라인 지금 어디 여기에 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하단 라인을 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V자 반등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뿐, 그리고 지난 저점에서 한 차례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왔는데 이처럼 이 기업에 고유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하단으로 내려왔는가? 사실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조금 시장이 횡보, 조정 장세에 있었다면 굉장한 매력도가 높은 가격 단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방송국에 오는 와중에도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매수가를 차곡차곡 올려가고 있습니다. 48,000원 언저리, 48,500원 이 구간에서는 차곡차곡 매집을 하시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싶으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나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겠다. 1차 목표가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차트로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 통해서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종목 이야기 포함해서 시장 이야기, 미국 상황, 미국 물가는 어찌 되는가, 이후는 어찌 되는가 이런 것들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방송 직후에 바로 시작입니다. 11시 50분부터 시작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와서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